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IBM 오네요. 진행 맡을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IBM과 레드햇이 유닉스를 어떻게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이신 레드햇의 최원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난 지 우리 꽤 됐었죠. 그죠? 예, 네. 계속 레드 좋은 회사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이직들을 많이 하는데 몇 예. 년 만에 만나면 회사가 바뀌고 하는데 예, 레드 좋은 회사 같아요. 예, 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부장님은 그때 오픈소스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때 네, 오픈소스 그죠. 가상화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픈소스 얘기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개인적으로 그냥 레드 상관없이 네, 이런 오픈소스 쪽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98년 정도부터 98년. 예, 이야, 그럼 한 15년? 오픈소스 적용하는 네. 부분부터 시작했죠. 뭐 원래 개방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부모님께 좀 많이 개방적이시죠. 네네. 집에 안 들어와도 아, 예, 네, 별로 네. 신경 안 쓰시는. 그럼 막 나가는 집안이 아닌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우리나라의 뭐 산증인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예, 그 15년간 오픈소스 그런 쪽에 이제 삶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98년 처음 했을 때하고 이제 또 요즘하고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오픈소스라는 그 자체는 사실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면 사실 오픈소스가 이제 붐이 일어나려고 한 그 시점이고 네.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가 기술을 구현하는 데 집중이 돼 있었고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이 성숙돼 있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걸 좀 더 그 IT 환경에서 좀 더 좀 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음. 형태로 바뀌지 않은 실제 업무에 우리 예, 생활 그렇죠. 속에 그죠? 그렇죠. 그때마다도 처음에 2000년 초반이라든지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그런 좀 이렇게 얼리어댑터들이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꼭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하려는 기업들은 대부분 음. 오픈소스를 다 네. 고려를 하는 거고요. 네네. 요즘 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음. 대부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그럼 5년, 10년 오픈소스는 거의 기하급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리니어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기하급수.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럼 지금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확 돌아가는? 예, 그렇죠. 왜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레딧이라는 회사를 입사할 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 고객들은 오픈소스에 대한 또 어떤 막연한 불안감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많았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불안감으로 이렇게 도입을 꺼려지거나 그런 고객들은 없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라는 네. 오픈소스도 이제 기업의 IT의 일부분이라고 이제 많이 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상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네. 얼리어터가 아니라 이제는 퀘즘을 넘어가지고 네, 그렇죠. 하나의 메인스트림을 가고 있다 네. 보시는군요. 그럼 뭐 여기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커리어를 네. 오픈소스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죠. 그럼요. 뭐 인생을 레딧에서도 사람을 많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람 많이 뽑습니까? 아, 그럼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나중에 여기 최원영 부장님 그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입사라는 걸 관심 있으신 분은 방송 봤는데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뭐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전부터 있었던 장점 말고요. 요즘 와서 오픈소스 많이 이제 그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와서 특별히 오픈소스 이런 점이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맞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뭐 사실은 오픈소스를 이제 제가 처음에 하게 된 동기도 네.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의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이제 되게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네. 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그게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요즘 연결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결이 촘촘히 될수록 오픈 소프트웨어는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뭐 이런 개론적인 얘기 말고 여기 있는 분들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니까 네. 실제 이분들이 이거 오픈소스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될 사항이 있을 건데 또 대기업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중견기업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처지가요. 예. 네. 어떻게 좀 뭐를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음.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사실 라이센스를 기반하는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도입을 하는데 사실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네. 근데 오픈소스는 사실 라이센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직접 해보고 싶다면 네. 그분들이 직접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내재화해서 그걸 또 어떤 서비스로 재판매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인력들이 또 그렇죠. 풍부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로서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네. 봅니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그 충분한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 파트너들을 잘 네, 그렇죠.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많은 개발자와 그걸 네.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검증이 된 부분들을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새롭게 경험하지 않아도 네.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어떻습니까? 그 해외는 예전부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국내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또 커뮤니티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즘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오픈소스 좀 국내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그러면 네. 레드햇도 저희가 사장님께서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이거에 많이 기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겠죠. 예. 자, 근데 그 이런 뭐 직원이 있다 나중에 이걸 재판매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점, 경비 절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도입하면 제일 걸림돌이 또 보안이잖아요. 네. 요즘 또 보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 소스 하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 개방 그러니까 야 이거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관점은? 네. 원래 이제 오픈소스라는 자체가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사용자들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오픈소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어떤 취약점들을 보고 네.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사람이 한 명이라면 네. 개발자는 몇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보는 것보다 몇천 명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빨리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보완. 예. 네. 그게 최상의 보안이죠. 네. 자 여기 보면 그 EAL 4 플러스. 이거 뭡니까 이건요? 이제 그 원래는 국내에는 이제 보안 인증 예전에는 이제 뭐 K 뭐 인증 네. 이런 보안 인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표준인 CC 인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C 인증은 실제로 이제 그 CC 인증 여기 보시면 뭐 EL3 플러스라는 보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 보안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소스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OS를.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유닉스라든지 뭐 이런 OS들이 소스를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 기관에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관에서 그 기업은 모르는 그런 보안 취약점들을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네. 여기를 수정해야 된다든지 네. 뭐 그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 기관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공력이 있는 분들이겠네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네. 충분히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네. 분들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비용 절감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제 어떤 그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하고 이런 그 레드햇 같은 오픈소스 도입할 때하고 어떻게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실제로 뭐 이걸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케이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순수한 오픈소스를 쓸 때 그렇다면 사실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충분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확보하기 위한 시간들도 필요할 거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되게 비용 절감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라이센스 비용, 기술 지원 비용들이 충분히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자기의 기술로 극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건 아주 극대화될 수가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이제 사용자들은 어떤 뭐 레덱과 같은 밴드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네. 쓰면서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걸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설령 이제 기술 지원 받더라도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아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계속 보면서 네. 좋은 것들은 또 계속 붙이고 이런 것들 이런 그런 노력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다 맡기는 것이 네. 아니라.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업이라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기업에는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기관 업무라든지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여기서 돌려도 되는 건지 네. 이런 의구심도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국내는 사실 아직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이렇게 많은 음. 명명되는 그런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실제 그런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욕증권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돈이 아주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 그런 기업들도 음. 리눅스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것들이 많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지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요건 이제 ERP 쪽인데.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2005년대에는 예, 이 데이터베이스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음. 오라클을 사용하면서 네. SAP용으로 이제 쓰는 비율이 한 5% 네네. 정도였는데요. 네. 2011년을 보게 되면 24%까지 이렇게 네.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리눅스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음. SAP용으로 쓰는 네. 비율이 높아졌다. 사실 이 뭐- 말은 이제 안정성에 대한 뭐 대변을 해줄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라클 DB에 SAP 하면 거의 뭐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 보면 네. 확실하게 메인스트림이 들어갔네요. 자, 그다음에 자 리눅스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이게 리눅스 회사가 아니라 레드 회사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리눅스는 잘 나가더라도 레드햇은 잘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리눅스에서의 레드햇의 네. 뭔가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 네. 네. 레딧이 작년에 $1 빌리언 저희가 한 기업으로 오픈소스 기업으로는 원 처음 빌리면 우리나라 10억 불이죠. 10억 불. 예. 1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1조입니까? 10억 불이면 아우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1조. 1조죠. 예, 1조 네, 1조 원. 맞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1조 원이라는 말씀하기 좋아요. 예. 원 빌리언 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네. 1조 원. 엄청난 돈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 기업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IDC 자료 같은 걸 보시면 레딧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시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네.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레딧의 고객들 아. 중에 어떤 포션을 얘기를 하는 아, 겁니다. 네. 여기 보면 파이낸스가 가장 많거든요. 네. 여기 파이낸셜 그렇죠. 12%. 네. 네. 그다음에 뭐 테크나 음. 공공.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점유율이 거의 왼쪽에 보면 차트 보면 50% 넘잖아요. 네. 이렇게 거의 과반이 넘는 네. 데서 선택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레딧이 이제 커널에 대한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으로 볼 때는 레딧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실 OS의 핵심은 커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해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음.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 뭐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그런 제품이 나올 때 10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했을 때 네. ROI나 이런 것들을 길게 가져갈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딧의 전체 한번 그 제품 스택이라고 할까요? 네. 요즘 또 클라우드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전체 스택 보도록 할까요? 레딧은 요즘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요. 뭐 보통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OS를 원래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리눅스라는 OS 안에 이제 KVM이라는 네.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음. 뭐 RHV라는 가상화 기술 네. 또는 저희가 또 오픈스택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픈스택도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한 뭐 미들웨어, 네. 제이보스라는 미들웨어가 있고요. 레딧 스토리지는 저희가 이제 글러스터라는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소프트웨어 기반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 위에 이제 오픈시프트라는 파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네. 파스는 저희가 오픈시프트라는 거를 아마존 기반 위에서 저희 서비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현재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공짜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주제가
그 유닉스에서 네. 리눅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떠한 뭐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난이도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예.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중국에 갈 때. 우선은 이제 기존 네. 유닉스 환경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들이 어떤 로드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디스크 쪽은 데이터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해서 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리눅스로 옮길 거냐에 대한 어떤 그 사이징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사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사전 조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언어로 개발되어 있는지, 네네. 어떤 환경을 요구를 하는지, 음. 또는 서드파티 모듈이 필요한지. 네네. 근데 꼭 그거는 리눅스였고 유닉스만 있는지 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전체 걸 일단 컨피규레이션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 시스템을 이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못 옮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못 옮기는 거죠. 그건 이제 아. 차세대를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쉽게 옮겨갈 수 있게 뭐 C 기반으로 돼 있다거나 네. 자바 기반으로 돼 있다거나 그게 이제 뭐 GNU 기반의 어떤 기반 C를 쓴다거나 이러면 쉽게 이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딱 파악된 다음에 그걸 또 매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매핑을 해야 되겠죠. 뭐 기존에 NFS를 쓰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도 되는가? 또는 내가 백업이 있었는데 그 백업 솔루션이 리눅스에서도 호환이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나열을 해서 네. 기존에 쓰고 있는 조사 내용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그 기술을 조사를 해서 네. 리눅스에는 어떤 걸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가를 이제 찾아서 매핑을 하는 거죠. 네. 자, 매핑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그 이거 안정성을 담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용성 같은 것도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유닉스에서 이제 고가용성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HA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리눅스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저희 레드햇은 애드온이라고 해서 고가용성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네. HA라든지 레질런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공유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기술이 네.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드 밸런서라고 해서 보통 L4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놓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오픈 소스로 이제 구현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토리지 패스 같은 경우, 네. DM 멀티패스라는 기술로 이중화할 수 있고요. 뭐 네트워크도 본딩이라고 해서 네. 이중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어. 뭐 이런 고가용성 기술이 오픈 소스가 아닌 네. 아직 오픈 소스는 도입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네. 기존에 쓰던 네.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정말 많이 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오픈소스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실행을 해야 돼.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을 보시는지 보통. 보통 뭐 하나의 업무를 파일럿으로 이제 많이 시도를 하십니다. 네. 이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로 전체를 옮기려면은 음. 먼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먼저 시도를 해보고 네. 이게 우리 업무 중에 하나가 문제없이 옮겨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먼저 파일럿을 해보시고 네네. 그런 파일럿들이 보통 한 2달 정도? 음. 일반적으로 한 2달 정도 진행을 해보시죠. 네. 사실 코드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많은 기간을 차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제 보통은 그 코드를 옮겨놓고 네.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아.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왜냐면 테스트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소스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네. 시간이. 자, 그럼 실제로 이제 U2L을 한번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 보통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바는 사실 OS에 종속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자바 버전에 종속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특정 밴드의 제품이 있겠지만 보시면 이제 뭐 기존의 유닉스에 쓰던 게 AIX나 또 네. HP UX OS에서 JDK 1.6 기반으로 웹로직을 쓰고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리눅스에도 똑같은 버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무는 쉽게 그냥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가장 쉬운 U2L 마이그레이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 자, 이거는 뭐 이게 사례인가요? 이거는 뭐 네. 트레이딩 환경의 50% 이상이 레드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증권 거래소들 네. 중에 한 50% 이상이 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거래소도 지금 프로젝트를 여기가 진행하고 그러면 있죠. 이 중국 거래소들이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한 겁니까? 다?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빨간색으로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맞아요. 완전 마킹이 되어 있는 거는 전체가 리눅스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킹만 돼 있는 것은 이제 하이브리드 그렇죠. 형태고. 네. 자, 그러면 여기 실제 사례인데 네. 여기는 국내 사례입니까? 예, 국내 통신사들이 이제 ERP 시스템 A 통신사, B 통신사, 아, 그렇죠. C만 없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국내 있는 통신사들의 어떤 ERP 시스템들을 예, 리눅스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 다 뭐 티슈 절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뭐 목표로 특별 해서 특이점 같은 거 언급하실 건 없습니까? 예, 뭐 특이하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G사 여기는 제조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아, G사. 제조사기보다 뭐 쇼핑 관련된 이제 네네. 기업이고요. 여기도 이제 ERP 시스템 또는 이커머스 시스템들을 원래 유닉스의 환경에 있던 거를 이제 네네. 옮겼던 사례들입니다. 저희 그 레데 포럼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유닉스 환경에서 어떤 TCO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주신 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따가 이제 지링납 시간 갖도록 하겠지만 네. 이게 지금 필드에서 요즘 이런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어떤 니즈랄까 그런 것들의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제가 뭐 기존에 뭐 처음에 이제 레드에 입사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아진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들이 사실 기존보다는 되게 어려운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그렇죠. 복잡한 네, 그렇죠. 구조를 가진 그런 네.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네. 똑같이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해달라는 요구들이 네. 많고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기존 환경을 잘 이해를 하면 사실 저희가 잘 옮겨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좀 이따 Q&A 시간에 다시 오시고요. 네,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벤 코리아의 정대성 실장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여러분 두 번째 게스트이신 아이벤 코리아의 정대성 실장님이십니다. 네. 자, 아까 제가 퀴즈로 냈는데 그 100주년이니까 2년 전이 100주년이었죠? 네, 그렇죠? 2011년. 네. 자, 근데 여기 100주년 로고에 보면은 또 펭귄이 있어요. 리눅스. 네. 그만큼 뭐 IBM이 리눅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 뭐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만큼 앞으로의 음. 또 IBM이 100년을 지나서 이제 200년을 바라보는데 네, 네. 앞으로의 로드맵을 또 선언한 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어떤 한 대기업, 글로벌의 대기업이 펭귄이라는 그런 상징을 네. 로고에 도입한 데는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보면 여기 2001년부터 벌써 이제 10년이 넘게 그 전부터 리눅스 쪽에 1빌리언 오늘 자주 나오네. 네. 1조. 네. 1조를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성견지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IBM이. 네.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네. 그때부터 IBM은 네. 이 리눅스를 이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으로 네.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노력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어떤 단순하게 어떤 뭐 제품을 만든다기보다 되게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장기를 바라본 네,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리눅스 컴피턴스 센터라는 거 이것이 이제 글로벌한 센터입니까? 이것이 어떤 건지? 네, 리눅스 컴퓨터 센터는 네. 그 IBM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아, 거기에 이제 주요 거점에 음, 있는 그 리눅스 그 전문 기술자들을 네, 네, 그 조직해 놓은 기술 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한국에도 조직되어 있고요. 어. 예. 그래서 이 리눅스 컴피턴스 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펼치는 활동이 있고요. 네. 또 각 나라, 특별히 이 한국 내에서 한국에서 리눅스 사용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또 활동과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리눅스 컴퓨터 센터에는 물론 IBM 정직원들이 있겠지만 외에도 이제 리눅스 분야에는 아무래도 고수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고수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그 프로젝트들 중에는 네. 그 리눅스의 코어가 되는 그 커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에도 IBM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IBM이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 리눅스 커널의 기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방향을 정하는 소위 리눅스의 그루들하고 같이 네. 코워크하는 그런 커뮤니티로서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어프로치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리눅스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리눅스 이걸 하는데 IBM 직원들만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좀 안 맞아요. 그죠? 모양새도 안 맞는 거고.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모델이 네. 앞으로 이 IT 산업의 네네. 하나의 그 성장 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 이 리눅스 기술을 IBM이 독식하겠다 하면 네. 그건 과욕이고 그렇죠.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외부 그런 여러 커뮤니티 또 여러 단체들과 네. 같이 협업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IBM이 이걸 전략적으로 2001년부터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리눅스를 뭔가 전 세계에 되게 어떤 핵심 기관계의 업무에도 적용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최근 금년 4월에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그 기사인데요. 네. IBM은 그 인터넷 기술을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의 기간 시스템에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새로 시작한 이니셔티브는 네. 그 인터넷 상에서 이 KVM 가상화 기술 이 기술이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상징적인 돈을 다루고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들에서 네. 이 리눅스 기반의 그리고 가상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 그쪽에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그 차세대 파일 시스템을 개발한다 했거든요. 네. 근데 뭐 파일 시스템이 그렇게 뭐 미션 크리티컬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이게 엔드 유저한테는 잘 안 보여지고 네.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그 사용자들도 자신의 노트북에서 중요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또는 네.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 아. 문서가 손실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저도 있었고요. 네네. 옛날에 10년 전에지만 야, 얼마나 그 한이 맺혔으면 10년 전 걸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허무하지요. 제가 밤새서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다. 굉장히 좀 어려운 뒤끝이 좀 일인데. 있으시군요. 네, 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리눅스가 과연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으로서 맞느냐라는 네. 의문에 답을 하려면 이 파일 시스템의 그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화면에 그 또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네. 2010년도 이미 네. 지난 일이죠. 네. 구글이 자사의 서버들의 그 ext4 파일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네네. 기사가 되겠습니다. 국제 기업 구글조차도 이런 음. 파일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IBM이 한 일은 이 파일 시스템을 구글과 함께 개발을 했고 오, 네. 현재 이 ext4 파일 시스템은 이제 완료 단계에서 네. 이제는 이제 메인테넌스 단계에 있고 음. IBM의 이제 관심은 그 다음이 뭐냐 해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 ext4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믿고 쓸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미션 크리티컬 하면 우리가 가용성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가용성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초점 맞추고 계신지. 네, 가용성은 IBM이 생각하는 거는 그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 IBM이 100년이 되다 보니까는 100년 동안 이 가용성에서 그 현장에서 쌓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안정이 되려면 네. 리눅스가 됐건 유닉스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그 시스템의 상세한 상황을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지 안정화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전문 용어로 이제 뭐 덤프를 뜬다, 뭐 네네. 커널 트레이스를 뜬다, 뭐 이런 건데 음. 그래서 리눅스가 오픈 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겨냥한 이런 기능이 좀 미약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과거 오래전에 쌓은 그런 그 메인프레임 기반의 아. 그 분석 기술, 또 유닉스 서버 시장에서 쌓은 분석 기술을 리눅스에 이식해서 네. 좀 포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리눅스에서 이용이 되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리눅스가 고가용성의 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리눅스가 과연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그 시스템으로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X86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자주 죽는다더라, 네네. 뭐 이런 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요즘에 X86 서버들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가 그 스스로가 셀프 힐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하드웨어만 그렇게 고가용성이면은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OS도 그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셀프 힐링 기능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IBM이 그런 서버 기술과 그다음에 OS 기술을 통합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제품으로 나올 텐데, 제품 같은 거 우리가 보서한테 뭐 리눅스가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더스트리란 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 것에 뭔가 맞춤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은 어떤지. 네. 네. IBM의 그 리눅스에 대한 그런 사상은 또 새로운 그런 화두를 시장에 던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목적에 맞는 설계, 목적에 네. 맞는 구축.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fit for purpose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그 리눅스가 활용되는 시장이 크게 4가지 군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각 시장군에 네. 맞는 그 맞춤형 설계를 갖고, 맞춤형 아키텍처를 갖고 저희들의 이제 서버 제품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오픈소스 하면 요즘 오픈소스가 뭐 빅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어떻습니까? 이런 곳에 여기 있는 곳에 다 IBM이 다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숫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M과 오픈소스의 관계는 100 이상입니다. 100 이상이라는 얘기는 IBM이 발을 담그고 있고 투자를 한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100개가 네. 넘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은 그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네. 앞으로의 10년에 그 IT 시장을 변화시킬 코어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서 갖고 표시를 했고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근데 저는 뭐 많이 모르는데 요새 R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군요. 하드볼 보니까 딱 떠오른 건데 R이. 네. R 쪽도 관련이 돼 있나요? 어떤가요? 네, R도 IBM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IBM의 포커스는 R을 넘어섭니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R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R에 대해서요. 네. 이제 톡쇼 하시네요. 진행하시네. R은 제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교육 과정 같은 걸 R 입문 과정 하나 기획한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랭귀지로서 미국에서 대학에서 C 대신에 R을 많이 배운다길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R이 이런 빅데이터, 뭐 하둡과 연계해서 네. 어떤 그 무한히 많은 그런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주는 해석 그렇죠. 도구로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강하죠. 네, 각광을 네.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IBM이 진정으로 포커스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R로서만 다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텍스트 베이스의 데이터도 있고요. 숫자가 아닌 텍스트. 그렇죠. 또 많은 데이터들은 뭐 영상, 비디오 클립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패턴의 그런 그 데이터 채널들을 종합 판단해야 한 가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IBM의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네. UIMA라는 네. 그러한 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떤 네. 프레임워크냐면 R을 포함해서 네. 다양한 해석 도구들을 이 UIMA라는 프레임워크에 통합해서 다양한 채널로 네. 들어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네. 그런
차세대를 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unstructured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들 주로 네. 그죠? 네. 자 클라우드 쪽은 좀 어떤가요 지금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IBM은 클라우드 부분도 음. 오픈 소스 기반이 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음.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네. 특별히 그래서 오픈 스택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BM이 겨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90명의 IBM의 개발자 88개의 서브 프로젝트 이러한 네. 투자를 함으로써 음. 오픈 스택이라는 클라우드 기반 프레임워크가 그 자체 기술이 발전되기를 도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 아래에 제일 아랫단에 하드웨어 인프라를 당연히 포함하게 됩니다. 서버가 네네. 있고요, 그렇죠. 스토리지가 있고 음.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오픈 스택 아래에 포함되는 그런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들이 같이 패키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뭐 IBM은 이제 서비스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리눅스 관련된 제품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국내에 제공하시는지 그것도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IBM은 뭐 다른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 리눅스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투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좀 관심 있어하는 그런 저희 IBM의 고객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리눅스가 뜨고 있다라는 뭐 또 하나의 또 증거이겠지요. 네네. 또 리눅스 유지보수 서비스는 매우 당연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IBM이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유지보수해왔던 경험을 갖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 스마트 어널리틱스 구축 서비스 이와 네. 같은 구축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눅스가 이제 구태의연한 어떤 과거의 업무, 레가시 업무를 담는 그릇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엔진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업무, 네. 새로운 워크로드를 담는 그릇으로 더욱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네.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 클라우드하고 이게 분석, 애널리틱스 하면 사실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잖아요. 네. 자, 끝으로 제가 하나 뭐 이게 아까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IBM과 레드햇이 함께 하는데 왜 레드하고 함께 하십니까? 네, 그거는 서로 네. 뜻이 같이 하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레드햇이 가장 이 국내에 많이 보급한 배포판이 RHEL이고요. 네. 그 RH는 레드햇이고 EL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입니다. 네네. 저희 IBM이 2001년에 1조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네. 바라본 시장이 바로 엔터프라이즈에서의 리눅스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그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바라보는 고객군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레드뿐만이 아니라 IBM은 다른 배포판도 지원을 합니다. 네.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해서 그것이 엔터프라이즈에 정착이 필요하다 하면 IBM이 계속 후원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게스트신 최병준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그 Q&A 하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하신 분 중한테 20분한테 저희가 추첨해서 그 해외여행 갈 때 좋은 멀티 어댑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잘 한 분 10분한테 저희가 USB 메모리 드리겠고요. 카드형. 자, 질문. 자, 두 분 혹시 펜 있으세요? 펜 안 갖고 오셨어요? 펜 있으면 종이로 일단 답변을 좀 적으면서, 네? 좀 이렇게 좋은 질문자는 좀 미리 적어 놓으시면, 네? 나중에 불러주세요. 이름을. 알겠죠? 예. 좋은 질문이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Q&A 하기 전에 이제 두 분 제가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이메일 어드레스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한 정보라든지 또 지원 같은 것들은 이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ds죠. .ds죠. 실장님. 아닙니다. 아, 정 그냥 CH 붙여졌습니다. 아, ds. 자, 여러분 또 여기 또 최원영 부장님이 아까 또 여기 새로운 사람 또 뽑는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인데 아예 메일 보낼 때 그렇게 하시면 더 어플라이도 좋고요. 네. 자, 홍성우님, 보통 마이그레이션을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몇 년 정도 지나야 적정 TCO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U2L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대부분의 고객분들을 이제 저희가 티셔 분석 이런 걸 했을 때 네. 기존의 유닉스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네. 착증을 하시는 네. 그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뭐냐면 새롭게 다음 해부터는 실제로 네. 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 그 기존의 유닉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상쇄되는 부분들 네네. 그런 비용으로 사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3년이 지나면 충분히 기존보다 훨씬 더 저렴한 네.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걸 정확하게 어떤 몇 년의 네. TCO가 나온다는 건 사실 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자, 남창호님께서 그 FPGA 설치를 하다 보면 SE 리눅스를 디세이블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 측면에서 SE 리눅스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SE 리눅스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SE 리눅스라는 거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허용을 해주면 SE 리눅스를 이제 이게 턴온 시킨 상태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귀찮은 많은 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다 보면 네. 귀찮은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고객분들이 많이 저걸 턴 오프하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사용하시는 게 좋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김원구님, 지난 6월 25일에 윈도우 서버 2008을 예. 사용 중에다가 해킹당한 회사입니다. 해킹 후에 보안 쪽에 관심이 많은데 윈도우 경우 MS가 보안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리눅스의 경우 개발자나 회사들이 하는데 이게 확실히 보안에 더 좋다는 보장이 있는지요?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도 있었지만 음. CV라는 그런 그 리눅스 취약점에 대한 리눅스 꼭 리눅스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보고받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관들에서 보고받은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딧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존의 커널에서 이미 그게 적용되어 있는 네네. 상황이라면은 그걸 이제 레딧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예. 자, 김완수님, 소스 공개라는 내용이 모든 소스를 몽땅 공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 소스는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 일부 소스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이센스에 따라서 사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고 해서 라이센스라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GPL도 있고요, LGPL이라는 게 있는데 GPL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소스를 다 공개를 하는 형태고요. LGPL을 사용한다면 그건 라이브러리만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보통 라이브러리들이 LGPL의 라이센스를 가지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소스를 공개 안 해도 되는 네네. 예,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IBM의 그 상용 소프트웨어 네네. 에도 이제 그 오픈 소스 부분을 포함하는 네. 그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사용했음을 그래서 합당한 그런 라이선스를 취득했음을 밝히고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상용 코어 엔진이 되는 부분은 공개를 당연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미연님, 공공기관인데 30대 정도의 웹서버 유닉스 시스템이 있다면 마이그레이션 소요 시간과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웹서버가 사실 어떤 웹서버를 쓰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기존의 웹서버가 MSIS라든지 또는 그게 뭐 단넷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었다면 네네. 사실은 리눅스로 옮기는 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아파치 기반이라면 네. 좀 쉽게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소요 시간과 투자 비용이
예, 네. 30대 정도라면 사실 그게 표준적인 30대가 같은 업무를 하는지 음. 예, 아니면 네네. 각각이 다른 업무인지에 그렇죠. 따라 또 시간이 네.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메일 같은 걸로 좀 자세히 예, 좀 자세히,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철님,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유지 보수와 성능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존의 유닉스 환경에서는 인력이 많아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리눅스로 가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OS와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레드햇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파트너십을 맺은 네.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음. 또는 레드햇의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네. 예, 지금의 환경을 어떤 검증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예. 자, 신동희님, 레드 리눅스가 수세 리눅스나 우분투와 비교해서 레드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분투와 수세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제 업스팀이라고 얘기하는 최신의 어떤 그 버전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레드햇은 그런 최신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네. 그런 버전들을 네네. 저희가 채택을 해서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관주님, 유닉스의 장점이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리눅스도 유닉스의 장점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래도 유닉스를 고집한다면 리눅스가 해결 못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리눅스가 이제 네트워킹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 유닉스에 있는 그 기반을 가져와서 이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유닉스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은 다 리눅스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유닉스에서 리눅스 가고 싶은데 조직 내에서 누가 야 그래도 유닉스 해야 돼 계속 이렇게 고집했을 때 네. 어떻게 설득하겠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질문이. 그렇죠. 뭐 지금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TCP/IP 기반이고 그 TCP/IP로 한다면 그건 표준이기 때문에 네. 이미 그 기능들은 다 리눅스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질문에 제가 좀 네네네. 보태고 네. 싶은데요. 네. 저는 좀 그 반대의 관점을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 네. 관점이라면은 네. 또 유닉스는 유닉스 나름대로의 그 고유 영역,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그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이고요. 요즘 IT 산업계에서 그 멀티코어, 매니코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 코어를 아주 많이 갖고 가는 대형 서버들 이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 X86 서버에서도 멀티코어, 매니코어를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냐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뭐 24개, 36개 뭐 이런 그보다 더 많은 코어를 잘 성능 좋게 활용을 하려면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맞게 튜닝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에서 IT 업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하드웨어를 다 맞게 최적화시킨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유닉스는 특정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게 최적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더 우수하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창우님, 스틸 아이 HA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드햇 HA를 사용하려면 라이센스 구매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레드햇은 이제 라이센스 기반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엔터프라이즈 링스 서브스크립션이 있으시면 네. 애드온 HA 애드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가격이 아마 스티라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거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내용 연수 기관이 아니면 장애 및 보안 문제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장비 도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발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TCO 절감이죠, 실제로는. 아. 왜냐하면 기존의 유닉스는 사실 그 장비를 다시 유닉스로 리뉴얼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듭니다. 네. 예, 근데 X86 기반의 리눅스로 가면 유지보수와 도입 비용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동철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술보다는 레드햇 사용의 이점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툴이나 기술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이 마이그레이션 자체를 어떤 자동화를 하시고 싶은 예, 그런 고객분들이 많은데요. 네. 레드햇의 파트너 중에서는 네. 이제 그런 자동화 툴을 네. 예, 그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 수세 및 센토스를 다른 오픈 소스하고 연동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레드햇과 다른 하드웨어 제품 결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아마 레드햇이 가장 많은 하드웨어 벤더들과의 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음. 되고요. 수세하고 이제 연동이라는 부분이 음. 아마 뭐 통신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다면 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센토스는 레드햇의 소스를 가지고 만든 게 센토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자님께 네, 네. 또 반대 관점에서의 네. 검토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또 네. 하드웨어 벤더들도 네. 역으로 그 리눅스 배포판 버전별로 또 음. 인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양쪽을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윤철님, 유닉스 시스템과 엑스플릿 계열의 서버 아키텍처를 하기 때문에 코어 개념이 다른데 만약 기존 유닉스 서버가 4코어였는데 신규 도입되는 엑스플릿 서버가 8코어가 된다면 이관 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라이센스 문제가 걸리는데 해결책이 있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라이센스를 가진 소프트웨어 벤더가 사실 리눅스에는 이 코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OS 레벨에서 끌 수는 있습니다. 아, 네. 네, 끌 수는 있지만 네. 이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벤더가 하드웨어를 보겠다고 얘기하면 네, 네.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동철님, 모든 유닉스, AX, HP, 솔라리스에서 모두 레드햇 마이그레이션 가능한지요? 뭐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것 중에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재작년 IBM 레드햇 합작 프로모션으로 백업 서버 용도로 두 제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웹 서버나 DB로도 활용하고 싶은데 웹 서버에서는 보안 패치 적용이 더디다고 들었는데 제로데이 등 공격이 두려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그 웹서버만 뭐 보안 패치가 적용이 더디다는 거는 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OS를 그냥 패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동일한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 네. 거와 동일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데 음. 저희가 레드햇이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네. 3일 이내에 모든 걸 다 워크라운드 또는 패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창호님, IBM이 오픈과 결합되면 기존의 오픈 소스의 사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IBM이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이렇게 뭐 장악한다, 뭐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오픈 소스의 기술 개발은 그 개방의 정신에 존재하고요. 네.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모든 기술을 IBM이 자사 인력으로 커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한 이제 오픈 소스를 모두 다 커버를 하려면 IBM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이제 또 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TCO가 올라간다는 또 역작용이 발생하고요. 네. 그러면 그것이 IBM의 그 비즈니스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IBM 같은 이제 글로벌 어떤 그런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할수록 이게 또 다른 또 경쟁사들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가 오픈소스 많이 하게 되면 다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제 의견이고요. 네. 김종환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는 CPU 관계없이 가격이 동일한지요? 레드햇은 사실 이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뭐 서비스 뭐. 예, 서비스인데 이게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 쓰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네. CPU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소켓 두 개 단위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예. 그리고 CPU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BM의 경우는 이제 파워. 파워 버전의 레드햇도 있고요. 아. 또 메인프레임 버전의 레드햇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혜연님, 관리자 면에서 레드의 장점이 큰 것 같은데 안정성이나 보안 패치 등 AIX만큼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사장님 등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요?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레드햇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네, 즉각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안 인증이라는 EAL4 플러스라는 거는 AIX도 동일한 버전을
레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AX하고 레딧이 보안의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같은 네. 레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자, 김대희님, 마이그레이션을 해도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도 보는데요. 사실 유닉스에 쓰던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그 라이센스가 이제 X86으로 내릴 때 어떤 호환성을 제공 안 하는 거라면 사실 그 부분의 비용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이경진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실제 작업을 위한 모델을 할까 그런 것도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작업에 대한 디테일한 뭐 하나의 네.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뭐 C의 소스를 어떻게 옮길 거냐 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모델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이라는 걸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방법론은요. 네. 레드햇, HP, IBM 이런 벤더사들이 저마다의 어떤 방법론과 툴을 갖고 그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박한진님,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존성인데요. 염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버전 관리가 안 돼서 보통 소스나 RPM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의존성. 사실 뭐 여부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의존성에 걸리는 부분들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소스나 뭐 다른 RPM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사실 그게 뭐 레딧 입장에서 봤을 때 레딧이 검증한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레딧이 제공하는 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지 네, 않는가. 알겠습니다. 김대희님, 리눅스는 유닉스와 달리 에러를 파악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장애 시 에러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우선은 유닉스는 사실은 제한적인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에러에 대한 뭐 그거를 보여주는 거나 리스트하는 게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리눅스도 사실 그 많은 vendor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버 레벨에서 오류를 뿌리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무님, AX 유닉스 머신을 X86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 시 AX와 리눅스 OS 비교할 때 외부 해킹 등 보안 관련 안정성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뭐 얼마나 보안을 잘 설정을 하셨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이제 가진 보안의 어떤 등급이라는 게 동일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죠. 네. 예. 이오영님, 유닉스 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리눅스로 변환하는 툴이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별도로 손을 안 댈 수도 있는지요? 바이너리를 변환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소스 레벨에서는 특정 회사들이 네.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정근님, OS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와스라든지 그다음에 레신 등 소프트웨어 호환성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요? 뭐 왓스나 레진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호환성은 사실 자바의 버전을 맞춰주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런 자바 기반이 아니고 C로 되어 있다면 사실 네. 호환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에 가서도 좀 이런 식으로 질문 좀 팍팍 하세요. 네, 뭐 그래야지 사실은 이렇게 좋은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가 좋은 이제 관점이 공유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잘한 분 발표 좀 해주시죠. 네. 한 분만 네. 해야 되는 네? 겁니까? 아니요, 여러 명이 돼요. 예. 네. 저는 네, 누구요? 질문자의 성함을 네. 미처 적지를 못했는데요. 아, 네네네. 질문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그 네.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담당자로서 검토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하면 사장님한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아, 네. 네네. 아주 고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같아서 상품으로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까 사장님 하신 분 죄송합니다만 맞다. 이분이다. 김혜연님. 네, 김혜연님. 네, 축하드리고요. 자, 최 부장님은 저는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하신 분으로 이름이요. 홍성훈이? 홍성우님. 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한번 네네. 괜찮을까요? 네. 네네네.
또 질문 이제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네. 질문해 준 중에 이제 유닉스의 코어와 리눅스의 코어가 달라서 가격 차이가 네. 라이선스 네. 비용이 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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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이제 이 리눅스 쓰는 분들은 이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어떤 비용 검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네. 보통인데 네. 또 아주 아. 광범위하게 네. 조사를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김윤철 님이네요. 자, 김윤철, 김혜연, 홍성우 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이름 보내시면 저희가 그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7분은 저희가 질문하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뭐 긴 시간 동안 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레드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다 오픈 소스를 기반합니다. 저희가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오픈 소스 기술은 레드이라고 이렇게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다양성과 경험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서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리눅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다 똑같다. 사실 그게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다르고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의 그 요건을 또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채택하는 그런 구별하는 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 리눅스는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서를 찾아서 구축을 시작하면 된다. 네. 네,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이 이런 네. 그 코어가 되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직접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은 그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자들과 또 공유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그 맨 왼쪽 상단에 손들기 버튼에 보면 그 이모티콘에 박수 치는 거 있어요. 박수 치는 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 그쵸 오춘택님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이 두 분 게스트한테 여러분들 온라인 에티켓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분들 이제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이런 것들을 주위의 동료분들이라든지 아는 분들한테 해서 토크아이티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관점이 좀 이렇게 용광로처럼 녹아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